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뵌 인생 공부. 저희는 이제 2주일마다 녹음하니까 예. 저는 뭐 고작가님이랑 맨날 통화하고 맨날 채팅하지만 또 만나면 또 즐거워요. 그렇죠. 또 우리가 오늘도 점심 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으면 힘이 나요. 고기는 여러분 점심에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에 예. 먹으면 살쪄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예. 고기 먹어갖고 왜냐면 왜 저희가 좀 요즘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되게 힘들다가 그냥 여러분 우리 신 박사님 예. 흰머리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놀란 게 요즘에 제 강연이 이렇게 많이 퍼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연에 제가 찍힌 모습은 제가 많이 못 봤는데 흰머리가 아예 백발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흰머리가. 그러니까 아예 완전 무슨 염색한 것처럼 흰머리로. 진짜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다행히 탈모는 안 되는데 흰머리가 많이 생기는구나. 어디 가면 자꾸 고 작가님보다 형이냐고 그래갖고 속상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팩폭이라 하죠. 그래갖고 염색을 해야 되나? 염색을 해야 되나 지금. 저도 근데 염색 이제 안 하거든요. 뭐 외모가 뭐 중요합니까? 그럼요. 예. 또 이렇게 그걸로 또 원래 좀 우리 신 박사님이 애늘 그리잖아요. 워낙 맞아요. 나이에 비해서 오히려 머리 맞는 거예요. 왜냐면 네. 너무 어린데 또 너무 네. 넘사벽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딱 머리 흰머리랑 어울립니다. 서평 같은 거 보면은 40대 아저씨가 쓴 글이라고. 저 아직도 30대 중반인데 이거는 40대가 쓴 글로 추정된다고. 그래서 뭐 하는데 요즘에 그래도 제가 뭐 서점에도 많이 나가고. 네. 이수혁 했던 동영상이 다 합쳐 만공유 됐죠? 만공유가 뭐예요? 2만 공유. 2만 공유 됐죠? 네, 엄청 됐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 팟캐스트 예. 이렇게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예. 동영상 만들어준 게 합쳐서 예. 몇만 공유 됐죠, 그것도? 그것도 한 3, 4만 공유 됐죠. 그렇죠. 예, 한 에피소드만 만 공유 된 것도 있으니까. 왜냐면은 또 이게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음성으로만 듣다가 그거에 어울리는 영상이랑 같이 보니까 또 새로운 그렇죠. 시각으로 보이는 거죠. 저희 팟캐스트가 지금 뭐 팟빵에서 100개 안팎이지만 예. 페이스북만 가더라도 예, 저희가 짱 잡고 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원탑이죠. 원탑. 저희 저희 아이, 팟캐스트 한 거랑 우리 신 박사님 강의한 게 여기저기서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의 달라고 난리예요. 자기네도 네네. 공유해주겠다고. 예, 맞습니다. 저희 또뭐 주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도 더 좋은 게 빅보카트는 진짜 사람 만날 때 너무 기력이 없어갖고 이러다 내가 죽나 싶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엔 그때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못해도 3일에 한 번 운동을 해요. 못해도 어제도 운동을 했어요. 그거를 일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놔요. 제 계획표에. 운동을 어떤 이렇게 플러스 알파나 엑스트라로 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허리가 덜 아파갖고 확실히 더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강연도 더 오래 하고. 저도 열심히 요즘에 예. 일을 한다. 일이라 말씀.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해야죠. 정말 추워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라 그래놓고 우리가 안 하면 그렇죠. 미친놈이죠. 저도 그게. 이 악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확실히 운동하면 좋아요. 음. 그리고 운동할 때 요즘에는 이제 학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요즘에 신경 쓸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운동할 때 아무 생각 안 하게 그냥 왜냐면 제가 보니까 신 박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워낙 머리로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머리 터지죠. 자기 몸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빙고. 운동할 때 요즘에 좋은 게 옛날에는 머리를 이만큼까지 안 썼는데 제가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시장 조사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탁 들고 보면은 100%가 딱 빵프로 찰 때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2시간 반 걸려요. 3시간 계속 풀러 보니까 진짜 뇌가 터질 것 같아. 그거 한 번 하고 보면은 이게 답이 뭐 이렇게 정형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서 요즘에는 아령만 들 때도 그게 진짜 느껴져요. 내가 아령 들고 있구나. 달리기 할 때도 내 머릿속에 썩은 때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저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안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뛰면서 저도 제 신체를 느껴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 신체를 제대로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호흡이나 제 어떤 습습 호흡. 그렇지. 그런 것들을 하고 제가 옛날 때 육상부였거든요. 육상부 때 그 느낌도 한번 살려보면서 하면서 하니까 좋더라고요. 좋죠. 그 외에 아무 생각 안 하고 딱 30분 딱 뛰면은 땀 쫙 나오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운동 다 잘 하고 계시죠? 춥다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움츠러들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피드백에 빠지니까 부정적 순환에 음. 그러니까 추울수록 더 요즘에 실내도 워낙 잘 돼 있는데도 많고 그 그렇죠. 운동하는 가격도 싸거든요. 예, 또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약간 다운되신 분들은 우리 이 팟캐스트 듣고 저희 팟캐스트 운동편 듣고 예. 다시 들으시고 왕공의 운동편 다시 한번 예. 보시고 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글도 올리고 후기도 올리는 게 여러분 다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죠.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또 작가의 뷰가 있는 거고 독자의 뷰가 있는 거고 영상의 뷰가 있는 거고 이런 라디오의 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계속 들어서 진짜 여러분 머리에 핵심 알고리즘으로 박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완공 특강을 저희 완벽한 공법 연구소 고영석 수성연구원 고영석 작가님과 할 텐데 연구소 이름이 맨날 아유 바뀌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졸인데 아주 그냥 예, 연구소 수성연구원. 예. 연구원 만들어 주셔서 우리나라 3대 연구소가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소, 완벽한 공법 연구소 이렇게 3대 연구소. 오늘 좀 터지는데. 네, 3대 연구소인데 이 완벽한 공법 연구소 수성연구원 연구원 이제 연구 책임을 맡고 계신 오늘 고영성 작가님께서 완고편 공법 1장 믿음편을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니야. 오늘 목표인가요? 목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4장인가요? 몇 장이죠 목표가? 몰라. 예, 4장 맞아요. 저 장 다 외워요. 4장 목표.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아기가 아파갖고 2시간밖에 못 자고 정신이 오늘 없습니다. 심박수 때문에. 예. 목표 특강 시작해 주시죠. 예. 목표는 처음에는 목표가 왜 중요한지, 예. 그다음에 성장 목표랑 증명 목표,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장기 목표 중에 BHH 목표, 크고 위험하고 대단한 목표, 그다음에 스마트 목표, 단기 목표, 그다음에 요즘에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페이스북에서 이 신박사님의 시간관리법. 장난 아니죠. 베소베. 예. 베소베의 기법을 예, 제가 졌습니다. 예. 배드 소스 예. 베스트. 베소베. 베스트의 기법. 지금 이걸로 한 달 만에 인생 바뀐 분도 계세요, 지금. 진짜요, 진짜. 한 달 만에 인생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제 생각으로 목표장이 한 4부 정도 나눠서 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이 너무 세져서 종교인들이 보면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 믿음이 너무 가니까. 왜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은 먼저 목표가 왜 예. 중요한가부터 해보겠습니다. 목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저희 이제 책에서는 3가지 얘기를 했어요. 일단 목표가 있어야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그렇죠. 계획이 서지죠. 계획을 세우는데 목표가 없으면 무슨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신박사님 그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왜요?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줘요. 고민 상담을 많이 주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도대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해주는 게 그거거든요. 뭘 해야 될지 아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라고. 이게 또 메타인지랑 연결되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뭘 해야 될지 알아내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학습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저것 막 건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재능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더 뭐랄까 관심이 더 많이 가고 내가 더 몰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나, 이것저것 많이 만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 그거예요. 목표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목표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착각하는 거예요. 목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걸 이렇게 여러분이랑 꼭 만나야 된다. 무슨 진짜 간첩 접선하듯이 이렇게 몰래 이렇게 딱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목표는 만드는 멘토한테 거거든요. 가서 멘토한테 아무리 물어도 멘토가 무슨 열정 생겨라 무슨 그게 아니라 사이비 종교처럼 그런 게 멘토도 아니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멘토로 돈 버는 게 목표지 뭐.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목표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이 책을 쓴 어떻게 보면 모티브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목표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목표 자체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기부여라는 거 딱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인데 목표가
우리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동기부여 얘기했지만 믿음도 마찬가지고 목표도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특히나 나중에 얘기했지만 원대한 목표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큰 힘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통 목표를 잘 제시하는 사람을 이제 긍정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조금 이제 재밌는 말로 약을 잘 파는데 또 우리 약 잘 파신 분은 또 우리 신 박사님 또 한 번 파시면 그냥 네. 다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되게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목표 자체가 동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너무 거창한 거 말고 제가 소소한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네. 그런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살을 빼겠다. 근데 살을 빼겠다보다 내가 예를 들어 90kg면은 일주일 안에 89kg까지 가겠다. 이렇게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은 네. 그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몸무게를 계측을 해보고 측정을 해보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뤄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가까워지는 게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막연하게 지금보다 날씬해지고 싶다. 이렇게 막연한 목표가 있으면은 어림도 없거든요.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게 더 담대한 목표로 연결이 되면 좋죠. 내가 궁극적으로 살을 빼는 이유는 내가 효율을 올려서 학습 능력을 올리고 학습 능력을 통해 어떤 꿈을 이뤄내겠다. 여기까지 이게 연결돼 있으면 더 잘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즘에 체중계를 하나 살라 그러는데 그 어플랑 연동이 돼갖고 몸무게가 기록되는 걸 한번 사서 1년 동안 기록을 해보려 그래요. 제 누누이 말하잖아요. 피터 드러커 뭐라 그랬어요? 계측되지 않는 거는 관리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는 어때요? 좀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담이긴 한데 제가 저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정량화시킬 수는 없지만 예. 특히 근데 좀 몇 번 더 강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인문학 열풍 때문에 그런가 인문학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인문학 열풍을 한 나머지 뭐가 많이 무시되냐면 뭐를 이렇게 정량화시키고 개량화시키는 데 대해서 약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뭐 할 수가 없어요. 뭐를 제대로 객관적인 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객관적으로 나올 수 없는 거 아니냐 할 것까지도 이게 정량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그렇죠. 있고 보완할 점이 뭔지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정량화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이걸 정량화할 건가 그게 그렇죠.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본인의 어떤 개선점을 본인이 개선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할 때도 너무 좋고 그리고 비즈니스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섞어하면 그냥 게 아니에요. 네.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줘야 그렇죠. 돼요. 그리고 데이터를 뽑아내고 데이터를 해석하고 데이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설득이 되는 거지. 아니라 제가 하나 뭐 게시글에도 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일을 일심동체로 하는 게 우리 고영성 작가님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파트너들이 로크미디어 체인지그라운드인데 왜 저랑 일을 하냐? 뭐 신박사가 동기부여가 강해서 뭐 신박사가 잘나서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수치를 제시하고 그거를 기한에 맞춰서 증명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로크미디어한테는 이만큼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면은 내가 이만큼 흑자를 내겠다. 몇 건까지는 팔아내겠다. 그거를 제가 책을 로크미디어 세관하면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고영성 작가님한테는 당신의 귀한 지혜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이 페이지를 어디까지 키우겠다. 작년 우리가 목표가 20만이었는데 초과 달성했고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 대표는 웅구리 대표한테는 제가 뭐라 그랬냐? 너네 1월까지 10만 채울 수 있다. 내 말만 잘 들으면은 같이 함께 일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딱 30일 날 10만이 찼어요. 그렇게 제가 목표를 제시하고 어떻게 해요? 증명을 딱 해버리면은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한 신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깨지지 않는 신뢰. 너무 명확한 거예요. 구구절절 구차하게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담인데 저도 이거 한번 또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 인문학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한 걸 배웠다 칩시다. 그럼 우리 거기서 뭘 배워야 되냐? 일본이 우리한테 뭐 하려고 했어요? 말살 정책을 하려고 했죠. 한글 없애고 우리의 고유의 문화를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정체성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은 출판업계가 망하고 있어요. 번역서만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문화 말살이 아니라 문화 멸종 상황이에요. 누가 말살이 아니라 자연 멸종하는 거예요, 지금. 일제강점기 배우면 뭐예요? 그때 우리가 쟁취했던 거, 목숨 걸고 쟁취했던 거 지금도 독재에서 쟁취해내야 되는데 그것 배웠으면은 우리 삶에 지금 적용을 해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답습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책에 뭐라고 썼어요? 공감 능력을 높이려면은 문학소설. 소설을 읽어라. 뭐 고전은 아니지만 저희가 최근에 재밌게 본 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재밌어요, 여러분. 저는 심심할 때 그런 거 봐요. 지금 제가 요즘에 보는 게 로마사예요. 얼마나 제가 무슨 인문학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이면 다 된다. 인문학 만능주의. 그리고 인문학이 조금 솔직히 인문학이라는 건 인간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과학적인 접근으로 제대로 된 게 예.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 대한 접근도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 되게 우리가 많은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정량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량적 측면으로도 사람을 잘 판단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대신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걸 터부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쪽이 좀 치우쳐 있으니까 반대로 이쪽으로 정량화에 더 신경을 쓰고 본인이 모든 걸 하는 거에 있어서 비즈니스나 자기 관리나 다 데이터화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여러분이 목표하면 정량화가 직관적으로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할 거예요. 그 배수배 기법도 예, 배수배 그것도 기법. 정량화나 예. 마찬가지예요. 기록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뽑아내는 거니까. 나 딱 보니까 아씨 24시간 중에 몇 시간 내가 셀판 놀고 있구나. 아마 이 방송 듣고 있을진 모르는데 저한테 그 멘토링 프로젝트 말고 개별 프로젝트인데 매일 주는 친구가 한 10명 있거든요. 그 친구 중에 제가 되게 최근에 감동 깊었던 게 이 피드백을 받았던 게 수정량인데 아마 방송 듣고 있을 텐데 그거예요. 그 친구가 어디 설날에 이제 갔다 왔으니까 그 일상의 패턴이 깨졌었잖아요. 근데 막 쓴 거 막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돌아가서 집에 가서 공부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인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던 친구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공부해서 행복하면 인생 끝이에요, 여러분. 공부해서 행복하면은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뉴스 봐봐요. 뭐라고 나와요? 엄마 아빠들 목표니까 이게 딱 맞는 얘기. 엄마 아빠의 목표가 뭐예요? 자식인데 잘못된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교육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등골이 휜대요. 저 우리 딸 사교육 시킬 마음 없거든요. 그런 사교육만 시킬 거예요. 전문. 예를 들어 뭐 미술이라든지 그냥 민간인이 해낼 수 없네요. 이제 뭐 발레라든지 뭐 예를 들어 코딩을 배우고 싶은 건데 전 수학, 과학 이런 걸 안 시킬 거거든요. 왜? 제가 공부해서 같이 할 거예요. 토론도 하고 논술도 안 시킬 거예요. 제가 해서 같이 할 거예요. 왜? 부모가 공부로 재밌고 자기가 능력이 올라오면 그거 다 돈 뭐 맨날 그러잖아요. 뭐 사교육이 200이 들어가서 등골이 휜다고 200 굳는 거예요. 천조국은 누가 만드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국민 수준이 올라가면은 박근혜 같은 게 대통령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난 볼 때마다 좀 신기해. 그 여자는 보면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무당들이 와갖고 이래라 저래라 우리나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패거리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목표 얘기하는데 지금 다 맞아 떨어지는 얘기예요. 다시 예. 본론으로 돌아가시죠. 자, 그건 이제 목표의 중요성 세 번째 뭐냐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내 현재 어느 위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그러면 내가 어디인지를 모르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전략이나 계획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목표가 10km인데 10km 저 멀리 떨어지는 곳인데 내가 1km 왔구나. 그럼 9km 남았네? 이러면서 자기 현 위치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건데 목표가 없으면 내가 현재 어느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의 장점은 뭐냐?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온지를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면 되겠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게 하는 거죠. 것이니까 이렇게 목표가 이 세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목표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무언가를 할 때 목표 세우는 건 기본이다. 근데 국내 연구는 없고 외국 연구였는데 대학생들 연구를 했어요. 목표가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목표가 없이 가다 보니까 고 작가님 말씀 듣고 제 친구들을 많이 만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목표는 저 위에 멀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다가가려면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고 힘든 거예요. 멀리 위에 있으니까. 왜냐면은 모든 포텐셜은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위치 에너지 가장 낮은 건 낮은 거니까 에너지를 더 소모해야 저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목표라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금전적 안정.
그거는 목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바닥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바닥을. 어떤 결과거든요. 목표가 아니라 내가 목표를 이뤘을 때 명예를 얻을 것인가, 자기만족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뭐 금전적 보상을 얻을 것인가, 그런 게 목표인데 많은 친구들이 그 결과와 목표를 지금 혼동하는 것 같아요. 저는 힘듭니다.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삼성 때보다 더 힘듭니다. 근데 만족도는 높아요. 만족도는 너무 높은 게 제가 꿈꿔왔던 거, 더불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거, 내 인생에서 기준점인 제 딸에게 떳떳할 수 있다는 거. 아빠는 이 세상을 위해 뭘 했어?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살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아빠는 그래도 투표 열심히 하고, 그것만 말해도 그 다음에 동료들한테 투표 열심히 하라고 권장하고, 예를 들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다음에 아빠는 어떤 이런 기득권 집단한테 속지 않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한 거 나눴어. 이 정도만 말해도 되게 멋진 아빠고 멋진 엄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거보단 더 하고 싶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제가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 돼서 더 열심히 사는 건데 너무 행복하죠. 목표 멀리 있어도. 그게 이제 그렇죠.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냥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럼 각자 그게 있는 거니. 근데 그럼요. 실제로 어떤 삶에 우리가 같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 안에서 인간의 어떤 그 생체학적 구조상 우리 사회적 존재잖아요. 예. 실제로 다른 사람, 나 자신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만족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권장하는 거죠. 유리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도 자신의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고 여러 가지 치이는데 어떻게 주변 돌아보겠습니까? 실제로 힘들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해결이 돼야 이제 조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그 멘토링 프로젝트 지금 포기자가 확정된 게 3명이에요. 20명 중에. 네. 포기라는 건 되게 간단해요. 1일 보고서를 저한테 이제 못 보내겠다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1도 나무라지 않아요. 뭐 그 친구들은 되게 미안한 감정을 저한테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남은 친구들한테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고.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이게 메타인지랑 연결되는 거죠.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에 예를 들어 뭐 부자가 되고 뭐 세계 일주를 하고 싶고 뭐 이런 거창한 목표들이 있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걸, 거창한 목표를 이뤄내려면은 큰 목표를 이루려면 중간 목표를 이루려면 작은 목표를 이루려면 기본 목표, 이런 아주 세부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목표가 시간 관리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근데 딴 걸 시킨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 타임테이블을 못 적는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냥 제가 납기 시간은 풀어줬어요. 원래는 1시까지였는데 그것도 원래 지키려다가 그냥 풀어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봐주는 게 있어요. 그날 못 보내도 다음날 몰아서 보내도 제가 하루 이틀은 봐줘요. 근데 그 보고 하는 걸 컨트롤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큰 목표를 이루겠어요. 그냥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세상에 틀린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는 틀린 사람이란 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데 그걸 못하면은 그 간극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계속 이 멘토링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나갈 거고, 뭐 더 많이 만날 거고, 제가 피드백도 계속 줄 거예요. 사실 요즘에 제가 지금 상담을 해줘야 될 게 대충 한 100몇 개가 있거든요. 그걸 거의 다 못 해줬어요. 왜? 제가 맨날 그거 보는 것만 40개예요, 이메일이. 데일리로 보는 것만 30-40개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보고 나면 시간이 훅 가요. 이게 클릭만 해서 여러분 본데서 1분, 2분만 해도 여러분 30개면 벌써 1시간이에요. 클릭만 해갖고, 뭐 버퍼링 좀 걸리고 하면서 여러분 30분이에요. 60, 1시간이 1시간. 진짜 빨리 가요, 시간이. 틈틈이 계속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감사 메일 이런 거 보내면 답장을, 왜냐면 거긴 고민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그거 대답해 주시는데, 고민은, 제가 어떻게 여러분 고민에 빨리 대답을 해주겠어요. 근데 그건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다시 그거 친구들 얘기로 돌아가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능력이 좀 돼야 되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못 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 이제 제가 배운 거죠. 그동안은 이제 어렴풋이 알았다면 이제 어느 정도를 해야 내가 친구들을 바꿀 수 있는지 확실히 안 거죠.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연연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만의 자기 삶의 철학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얘기한 게 정답이 아니라 이게 더 낫다. 근데 그 낫다는 게 그냥 우리가 뭐 개똥처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근거.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생각한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확률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항상 나는 아닌데 예외도 있어요. 네. 왜냐면 돌연변이도 태어나고 예외가 없을 수는 게 그렇죠. 없어. 0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행복한 연구를 보면 네. 대부분 다른 사람 대부분. 자기 자신한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랑 함께 사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행복하게 산다는 게 자신 안에 어떤 목표라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제가 아주 또 간단한 예 들어드릴까요? 이거 완공책 읽으신 분들 많잖아요. 저희 그 블로그 모니터링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남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 새로운 시각도 있고 좀 도움이 되는 저희가 후기들은 많이 올려드리는데 이제 저랑 친한 친구들도 있죠. 뭐 에이스 모임 막 2-3번 이상 나온 네.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제 막 블로그 막 방문자 10,000명 넘고 어저께 그 연하양은 시간당 10,000명씩 방문을 했거든요. 블로그에. 예, 그거는 블로그 꾼들도 못 하는 거예요. 시간당 10,000명은.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포스팅에 써놓은 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 13반까지 있었습니다. 한 학년에 50명이었고, 그럼 전교생이 한 1,800명 돼요. 10,000명이 봤다는 건 여러분, 그 5개 학교의 전교생이 다 읽은 거예요, 여러분 거를. 엄청난 양이에요, 진짜. 그렇죠. 1시간 안에. 예, 1시간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친구들, 제가 실제로 들어보거든요. 가슴이 벅차대요,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일단, 그 친구 입장에서는 독후감 쓰는 게 작은 목표였죠? 작은 목표를 이뤄냈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누가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인정받고. 그다음에 댓글도 달려요. 좋은 글 써줘서 감사하다고. 누구한테 도움이 됐잖아요? 환상적인 거죠. 진짜. 그렇죠. 예. 그 누릴 수 있는데 대부분 못 누린다는 거죠. 99%는. 방법을 아는데도 용기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한 번은 이겨내.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는 거죠. 있긴 있거든요, 다. 그 불 진짜 제가 부채질해갖고 불씨 키우려고. 많이들 그렇게 도전을 하세요. 제가 그러면 진짜 인생 경험 시켜드릴게요, 다. 예. 아주 재밌는 경험이죠. 예, 그쵸. 예. 자, 그런데 이제 목표를 할 때 어떤 목표가 있냐? 목표의 중요성 말씀드렸고, 목표는 이제 뭐 교육학에서 말하는 예. 것부터 할게요. 교육학에서는 목표가 뭐 되게 많아요. 제가 예. 찾아보니까 무슨 뭐 많은데 쭉 한번 읊어주시죠. 예. 근데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예. 자신의 능력을 높이려는 목표를 학습 목표, 숙달 목표, 과제 개인 목표, 과제 중심 목표라고 하고요. 예.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려는 목표를 수행 목표, 자아 개인 목표, 능력 중심 목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의미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예. 저거를 이제 저희들이 그냥 용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부분 자신의 능력을 높이려고 하는 목표를 성장 목표라고 하고 잘 되신 것 같아요, 참. 네,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목표는 증명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목표는 공부를 할 때 공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공부를 할 때 자신의 능력을 높이려는 어떤 목적 안에서 세우는 목표고요. 이제 증명 목표는 자신의 능력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예전에 고정형도 그렇고 성장형도 그렇고 이거 뭐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성장형, 순수하게 고정형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목표도 순수하게 성장 목표만 한 사람, 순수하게 증명 목표 한 사람 없습니다. 네, 다 믹스돼 있죠. 믹스돼 있죠. 그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들이 성장 목표의 포션의 퍼센트가 많을수록 잘 어떤 목표를 이룰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둘 다 잘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실패를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고정형과 성장은 똑같은 얘기예요. 성장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그 과정 속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증명 목표는 증명을 못 해버린 거니까 무너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이왕이면 성장 목표를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한데 저는 제가 저를 보면은 그 성장 목표를 그러니까 항상 증명 목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예, 그래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성장 목표를 가지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책을 썼지만 여러분, 저희가 이거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 목표가 더 낫지만 저희가 막 순수하게 성장 목표를 사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렇게 하면서 저희 삶 속에 성장 목표를 중심으로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증명 목표가 없는 건 아니고 때로는 저번에 내적 동기나 외적 동기처럼 그 외적 동기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저는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돈이 걸린 비즈니스 있잖아요. 예. 실제 여기서는 증명밖에 없어요. 비즈니스는 과정이란 결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공부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분이 필요한 거죠. 내가 여기서 못한다고 하더라고 이 비즈니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는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이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성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비즈니스는 정말 세계는 이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예.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단 한 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될 수 있지만 공부에서는 공부나 독서나 자기의 어떤 실력을 키우는 거, 능력을 키우는 데에서는 증명 목표보다 성장 목표가 많이 좋다는 거. 이왕이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증명해야지 하는 것보다 내 실력을 높여야지, 키워야지, 이러한 어떤 마음가짐 안에서 목표를 삼으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증명 목표 갖고 있는 두 가지의 부작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증명 목표에 매몰되면 편법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증명 목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막 스스로 증명하겠다 이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겠다가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나 이거 내가 증명 못하면 큰일 나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부모님이 워낙 간절히 반에서 1등을 원하는데 지금까지 해왔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번 시험은 아닌 것 같아. 예. 도망가는 경우 가출하거나 도망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뉴스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어떤 애가 가출한 거예요. 엄마가 아빠 카드 하나 훔쳐가지고. 근데 그 카드 훔쳤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 도난 신고 했을 거잖아요. 예. 중간에 이제 택시 타다 걸렸는데 그게 이제 워낙 학원에 많이 가는데 학원이 하라는 걸 못한 거예요.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 증명 목표의 부작용을 지금 이제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 더 포스팅도 하고 했는데 책에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 예, 유학 가기 준비하려고. 예, 유학 준비하려고 제가 토플을 준비했는데. 예. 얍실하게. 그렇죠. 토플을 준비하는데 이제 준비할 때 또 성격상 뭐 이렇게 혼자 나 혼자 계획 잡아가지고 그냥 토플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가려면 이제 원하는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주변은 다 알고 내가 원하는 점수를 내야 되는데 이제 토플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문법이랑 독해는 좀 되겠는데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때는 그 말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듣기밖에 없었는데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뭐 얘기한 것도 있고 내가 뭐 이 안에 점수 내겠다 얘기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 도저히 이 기간 동안에 듣기가 늘 수가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기간에는 안 늘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토플이라는 것을 본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 유학을 갔을 때 거기서 수업 잘 듣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걸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렇게 수업을 듣고 어떤 그 과제를 해내고 학우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실력을 제가 갖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점수보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내가 증명하지 않으면 저는 그것도 증명하지 못한 인간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살 전에는 제가 철저히 고정형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완전히 그 약간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것처럼 자격지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그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꼼수. 꼼수를 썼죠. 왜냐면 그 당시에 어떤 꼼수가 있었냐면은 문제 은행을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든 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때 토플 보았을 때 한 분기가 한 반년인가 그게 문제 은행식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후기를 한글로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모으면 족보가 돼요. 네. 저거 이제 그걸 딸딸딸 외우는 그렇죠. 거죠. 듣기를 제가 이 영어를 들으면서 공부한 게 아니라 그때 열심히 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네. 듣기를 한글 읽으면서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대충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게 단어가 비슷한 게 나오면 이거는 감으로 답이 찍는 거죠. 이거니까.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 제가 유학도 못 갔잖아요. 네. 유학도 못 가고 점수가 나온 게 아무런 지금도 듣기도 못하고. 지금 듣기도 못 하고. 네. 그러니까 대신 그 다음날 시간만 허비한 거예요. 그렇죠. 편법 써가지고. 그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다 뭐 토플뿐만 아니라 그렇게 뭐 어떤 노하우라고 둔갑한 꼼수들을 다 점수만 맞으시면 되는 줄 아는데 어림도 없죠. 제가 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제가 서점투어 가면은 공무원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공무원만 합격하면 인생 다 될 줄 알았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무기력감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학습 능력을 높였다기보다는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에 요령을 습득한 거죠. 그 네. 공무원 준비 시험 요령을. 그래서 진짜로는 오지선다에서 살아남았으니까 공무원 시험 제가 정확하게 오지선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정형화된 시험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사실 능력은 없는 거죠. 학습 능력은 요령만 있었을 뿐.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학습 능력 없으면 뭘 해도 재미없어요. 오락을 해도 재미없고 바이올린을 해도 재미없고 심지어 요리들 먹어도 재미가 없는 게 요리도 아는 만큼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예를 들어 여러분 맛에 대한 형용사를 많이 알면은 그걸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묘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학습 능력 없으면 뭘 해도 재미없고 고 작가님 말대로 증명 목표가 인생의 목표면은 인생 계속 진짜 내 인생 보여주다 끝나는 거예요. 내 그렇죠. 인생에. 예. 그래서 그게 계속 성공하면 모르는데 실패했을 때는 극복이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편법을 저처럼 썼던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아무런 오히려 시간 낭비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무언가를 할 때 그거를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해요. 토익 시험을 왜 봅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뭐 토익 점수가 나와야지 취직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비즈니스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고 비즈니스 텍스트를 읽을 수 있으며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보를 그 관련된 영어로 정보를 습득하고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한 거지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거를 자기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느냐 원하는 점수를 위해서 하거나 그러면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쓰기보다 점수의 막판에 맞기 위해서 문제 유형 외우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달성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비즈니스 안에 들어가면 실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토플 시험의 정의가 뭐냐면은 토플이 바라는 바가 뭐냐면 미국에서 제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그런 점수가 의미하는 게 그 대학이 요구하는 미니멈을 넣으면은 미국에서 대학 수업에서 올바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예요. 그렇죠. 네. 그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요령이 있다가 아니라 올바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얘는 영어로가 문제가 없다.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게 토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증명 목표의 부작용은 이겁니다. 여러분께서 증명 목표에 매달리게 된다면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 제가 이번에 토플 준비했던 것처럼 편법을 쓸 확률이 높고 편법을 쓰게 되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토플 다음에 봐야 되는 원래 토플 전에 봐도 되고 해야 되는 함께 필요한 게 GR인데 Graduate Record and Exam이라는 건데 대학원 시험인데 그 시험은 토플보다 난이도 훨씬 높죠. 왜냐면 자국민도 보는 거니까 자국민 대학교 수능 같은 거니까 그렇죠. 수능보다 난이도 낮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다 그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우면서 다 욕을 씨발 한단 말이 이거 평생 쓰지도 않을 것 같은데 씨발 이거 외워야 되지 씨발 계속 하면서 씨발 하면서 계속 외워요. 그거 다 생으로 단어를 막 10,000개 정도 외워요. 근데 다 이제 그것도 편법이 있거든요. 편법으로 공부한 친구도 나중에 문제가 뭐냐? 독해력이 그만큼 안 나와요. 그거를 단어를 한번 10,000개를 쫙 소화하고 나면은 토플 시험은 진짜 껌으로 배워내요. 껌으로.
훨씬 쉬워져요, 토플 시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잣대가 정해져 있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서 만든 거잖아요. 이 정도 점수 맞으면 이 정도 어학 실력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입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점수 받았다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 진짜 뭐라 그럴까 그 수준까지 못 올라갔기 때문에 가짜 증명한 거죠. 가짜 증명. 그렇죠. 위조네 위조. 증명 목표 아니에요. 완전 위조 목표네요. 그거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작용은 이제 편법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 부작용은 도망가는 겁니다. 회피. 도피, 예.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동들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뭐 일찍부터 책 읽고 뭐 일찍부터 뭐 음악 연주하고 뭐 외국어도 잘하고 신동들이 있는데 예. 심리학자들이 진짜 이 신동들이 얼마나 잘 커갔나 봤는데 실제로 신동들이 그 일반적으로 좀 우수한 학생들보다 더 나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신동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칭찬과 더불어 뭔가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신동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뭔가를 자기의 어떤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게 돼 있어요. 주변에서 무언가를 원하는데 원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원합니다. 그거를 딱 충족시켰더니 와 박수 쳐지는 거죠. 역시 신동. 아이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증명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박수만 보고 그렇죠. 그 주변에 원하는 기대치에 내가 부응해야 된다. 박수가 안 나오면 증명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노력편에서 말씀드렸나요? 재능 편연의 문제점? 처음 잘한다고 나중에 잘한다는 그거를 보장 못 해주거든요. 왜냐면 처음 잘하는 능력과 나중에 잘하는 능력은 다르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동이라고 하고 처음에 잘했는데 점점 이게 어떤 관련된 분야가 깊어지면서 처음에 자기가 잘했던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들이 중간 또 고급으로 가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실패를 경험하겠죠?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극복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 겪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동급의 어떤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고는 욕구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자기가 그걸 증명하지 못한 상황에 봉착해요. 하지 않는 거죠. 도망가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그걸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의 어떤 그 약점들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망가기 때문에 발전이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 신동들이 일반적으로 좀 우수했던 그 영재들보다 더 뒤처지게 되죠. 퍼포먼스가 비슷하거나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원래는 따지고 보면 완전히 무슨 우리 그 넘사벽으로 이게 노벨상도 막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증명 목표를 갖게 되고 이게 또 고정형 사고방식이 연결되는 거니까 자기 존재에 상처를 입는 거죠. 그 증명하지 못하면 그 견디기 힘들거든요. 자아의 위협을 느끼는 거니까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하게 되면 성장이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증명 목표의 두 가지 단점, 편법, 회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능력을 키우실 때에는 성장 목표를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배워서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다. 더 많이 알아서 그렇죠. 내가 똑똑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진짜 내가 무슨 1등 했다 이거보다는 네. 자기가 이걸 발 통해서 전진만 성장하고 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성장 목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 목표가 중심을 잡되 필요하면 증명 목표도 있어야 돼요. 저도 있습니다. 자아 실현에는 성장 목표가 많은데 생존에는 증명 목표가 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먹고 살아야 이거를 되니까. 잘 믹스를 하시되 큰 틀에서는 성장 목표. 그리고 실제로 이게 또 맥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도전할 때는 정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다 사용하되 실패를 경험했을 때는 딱 그 마인드를 딱 성장형 사고방식과 성장 목표 바꿔가지고 그래 내가 성장했으니까 다시 한번 도전한다. 내가 원하는 목표 갈 때까지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장 목표로 중심을 잡으시고
직무 목표를 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좀 필요하면 하시되 그러나 성장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롱런할 수 있고 특히 실패해서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고 또 회피하지 않고 편법을 쓰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목표는 성장 목표 중심. 특히나 공부는 여러분 비즈니스는 좀 다른 얘기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단번에 기회니까. 약간 이것도 상황별로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시거나 자기 능력을 키울 때에는 성장 목표 중심으로 잡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특히 실패했을 때 그걸 극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고방은 성장 방식을 바꿨지만 증명 목표인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매몰되지 않으려고 성장 목표 바꾼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뭘 또 증명하려고 그러지? 이게 또 습관이에요, 또. 그리고 이게 자기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는 어떤 분야든 1등 해야 돼. 이게 무슨 자기 스타일처럼.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1등이 쉽나? 그렇죠. 어렵지. 그러면 여기에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올인한 상태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복구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거기 나아갈 때 내가 더 성장했다. 일단 만족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표의 중요성 3가지와 성장 목표와 증명 목표. 다음 시간에는 뭐 하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목표가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있잖아요. 장기 목표, 원당 목표. 그러니까 크고 위험하고 대단한 목표. 그렇죠. PHAG 목표에 대해서 한번 왜 필요하고 이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거의 또 부작용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